월가는 왜 이 주식들이 30%는 충분히 오른다고 봤을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긴데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 제약사 머크 들고 계신가요? 아마 거의 안 들고 계실 텐데, 왜냐면 오래 횡보했거든요. 저도 들고 있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도 좀 샀다가 배당받고 있다가 진짜 너무 안 오른다 이래서 팔고, 또 떨어지면 사서 좀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번에 뉴스 나왔죠.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뉴스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출시 기대감이죠. 이제 승인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임상 결과 발표했는데 효과 좋다. 그래서 이제 벌써 주식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이 뉴스만으로 하루 8%대의 급등. 와,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뉴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아마 제약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야 봤던 뉴스인데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6월 달에 이미 벌써 3, 4개월 전에 머크가 미국 정부와 먹는 코로나 치료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기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뭐 별 뉴스 아닌가 했는데, 이제 조금 업데이트 된 거죠. 이제 연내 승인 받을 거다, 빠르게 승인된다, 정부도 밀어준다, 이렇게 되면 리오프닝이 더 빨라질 거다. 지금 시장이 안 그래도 리오프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리오프닝을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뉴스와 함께 주가도 급등하고 다른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소몽님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실제로 주사형으로 맞는 백신보다도 먹는 게 관리도 쉽고, 아무래도 주사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손쉽게 복용이 되고 접근이 되니까, 이러면 훨씬 더 리오프닝이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벌써 부는 거죠.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실제로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도 확실한 치료제 타미플루가 등장하면서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잠잠해진 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기존 주사 치료제는 보관도 어려운데 유통도 어렵고 한데,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 이 알약 형태는 보관도 쉽고 유통도 쉬우니까 감염병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FDA가, 우리 단순히 기대감만 부는 게 아니고 FDA에서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 언급까지 했으니까 한층 더 기대가 높아진 거죠. 뭐야 이거 진짜 밀어주나 보다. 거기다가 그동안 뭐 백신도 양극화다 그랬는데, 아예 머크는 대놓고 처음부터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격 정책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 개발도상국 이런 데도 약 공급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제약사와 계약에 합의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통과만 되면 순식간에 다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야 이렇게 되면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쪽에 동남아 공급망 이슈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머크의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날 리오프닝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침 왼쪽 보시면 이게 글로벌 코로나 1일 확진자 수 추인데요. 9월 중순부터 정점 찍고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또 다시 올라갈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9월 중순 10월까지는 쭉 내려오고 있는 리오프닝의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또 머크가 이 뉴스까지 내주면서, 제가 일부러 관련 주식만 뽑아온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주식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까 거의 다 리오프닝 주입니다. 보시면 머크가 하루 만에 8.4% 상승을 했고, 라이브네이션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콘서트 공연 기획 1위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등 기업 라이브네이션도 8.3% 기록하면서 무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영 표시해 놓은 거는 주요 항공사들, 유나이티드, 델타, 여긴 없지만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에어 4대 항공사 플러스 항공 ETF도 무려 하루 만에 5에서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 공유, 우버, 리오프닝 수혜주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워너뮤직, 글로벌 3대 음반사죠. 우리가 스트리밍, 콘서트, 축제 열면 수혜보는 기업. 워너뮤직과 라이브네이션은 약간 세트라고 보셔도 되고요. 크루즈 업체 카니발, 리오프닝 하면 또 디즈니죠. 디즈니도 아직까지는 스트리밍은 적자고 대부분의 매출은 영화, 방송, 테마파크 이쪽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멕스, 마스터카드, 비자, 결제회사, 카드 회사들이죠. 이것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딘가 가고 야외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카드 끌거야 돈 버니까 리오프닝 수혜주. 그리고 에너지, 기름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수혜주 엑슨모빌이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또 제가 리오프닝주로 좋아하는 에어비앤비, 숙소 공유 기업이죠. 그리고 항공기 만드는 보잉, 대부분 우량한 리오프닝주들이 이렇게 주로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마침 월가, 그 중에서도 JP모건이 좀 강하게 항공주를 픽했는데, 이게 왜 제가 강하다고 했냐면, 보통 월가나 헤지펀드들이 목표 주가 올릴 때 조금 올리던지 아니면 몇십 %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목표 주가를 찍은 게 전고점을 넘은 가격으로 목표가를 잡은 거예요.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인데, 사우스웨스트뿐만 아니라 4대 항공사 모두 상승 랠리가 충분하다라고 말했는데, 보시면 코로나 전에 이 항공사 주가가 58불이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70불, 12개월 뒤, 그러니까 12개월 목표 주가가 70불 잡았으니까 신고가 뚫을 수 있다, 1년 안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가격으로 30%는 여력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과연 코로나 이전 가격 뚫고
또 올해 2, 3월에 리오프닝 기대 잔뜩 불었을 때 최고점인 64불 뚫을 수 있을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항공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리오프닝주들이 분위기가 좋으면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이 오른다면 다 같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실적을 좀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벌었던 돈보다 이제 2022년, 2023년 가면 더 많이 버는 지점이 오니까 JP모건도 2022년 중반 정도 가면은 코로나 이전 주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돈을 더 잘 버니까 이제 여행 수요 폭발 덕분에. 그래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가 충분히 2022년 1년 안에 신고가 정도로 한번 뚫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분위기도 좋잖아요. 지금 여행 ETF 반등, 항공 ETF 반등, 주요 항공사들도 슬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JP모건도 이렇게 경고를 줬어요. 항공주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평가에 사서 주가가 회복되면 팔아야 된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항공주는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 묻어둘 만한 분야는 아니라서 저도 이제 공감은 하는데, 여행주 지금 많이 싸니까 사가지고 좀 오르면 팔아라, 뭐 이런 현실적인 제안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지점에서 저 분석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 기사를 보고 더 느꼈어요.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인천국제공항, 세계 5위 수준의 공항인 거 아시죠? 엄청 글로벌에서도 대단한 공항인 거 맞는데, 작년 올해 안 좋아서 2021년은 8위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5위까지도 유지했던 엄청난 그 글로벌 공항인데, 이번 추석 때 손님은 6,000명인데 직원은 5만 명. 이 기사 보면서 야, 진짜 이제 이런 특집 기사가 나올 정도면은 바닥 구간을 진짜 통과하고 있나 보다, 더 최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2016, 17, 18 쭉 잘 나가던 이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 맞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진짜로 이게 그렇잖아요. 직원이 49,000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공항에 이용객이 하루에 6,000명 평균. 와, 요즘 평균도 10,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만 해도 하루 일평균 이용자가 20만 명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다. 진짜 이제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좀 항공사를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리오프닝 다른 영상에서도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항공주는 장기 투자하기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른 리오프닝주들도 좋은 주식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 디즈니도 들고 있고 장투하려고 들고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주식도 좀 위험하긴 한데 저는 유망하게 보고 좀 조금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들은 잘 찾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맵을 이렇게 매주 보여드리는데, 여기 항공사들, 숙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 신고가를 간 라이브네이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콘서트 관련 기업, 글로벌 음반사, 크루즈, 차량 공유 이런 기업들도 다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라이브네이션, 이 콘서트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아마 콘서트나 축제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요. 이미 가을, 겨울, 이제 4, 4분기,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본격 콘서트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해서 거기에 수혜주인 워너뮤직과 라이브네이션, 각종 엔터, 콘서트 주식들이 벌써 꿈틀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워너뮤직은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고,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째려보고 있었는데 신고가 뚫으면서 아쉽다, 조금이라도 사볼걸 뭐 생각 들었는데 놓쳤습니다. 놓쳤으니까 할 말은 없고, 이런 거는 신고가 뚫었으니까 뭐 지금 사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공부해놓고 한번 보자는 건데, 이거야말로 리오프닝 수혜주죠. 대표 수혜주죠. 글로벌 1위 공연 회사고 매출의 80%가 공연 기획. 그러니까 누가 공연을 하든 돈 버는 일종의 아무나 이겨라 회사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뒤에서 돈 버는 회사, 티켓 팔아서 돈 버는 게 10% 이상, 이게 마진이 많이 남다고 합니다. 스폰서십 이런 것들, 광고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주목을 받냐면, 이번 주에 방탄소년단 BTS가 드디어 이제 콘서트 개최를 공개했거든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LA에서, 북미에서 먼저 하는 거죠. 미국에서 11월부터 12월 진행 예정이다 공개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BTS가 하든, 여기 보시면 레이디 가가가 하든, 마룬5가 하든, 대형 아티스트들 글로벌 투어 콘서트 하면 누가 하든 간에 실제 글로벌 1위 공연 회사 라이브네이션이 수익을 보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연 수, 관객 수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먼저 확실히 주가가 실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실적 뜯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2018년, 2019년만 해도 이 라이브네이션 공연 동원한 관객 수가 1년에 약 평균 1억 명입니다. 1억 명. 1억 명의 관객을 동원하던 엄청난 기업이 코로나 직격탄 맞아가지고 지금 1,000만 명은커녕 130만 명, 이것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이 숫자가 찍히는 건데요. 어쨌든 1분기 지나고 정점 찍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진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야, 보면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2년에 콘서트 라인업이 쫙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저스틴 비버부터 해서 유명한 가수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수들 라인업이 쫙 나오고 신규 앨범 나오고 이제 이게 다 라이브 네이션이나 워너뮤직 이런 쪽에 수혜가 되는 분위기겠죠. 여기 나와 있지만 저스틴 비버, 방탄소년단부터 해서 워낙 오랜만에 나오는 콘서트나 음반이니까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티켓 가격 높아지고 이제 얼마 만에 콘서트고 하니까 팬분들이 비싸도 가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흑자 내던 회사였는데 코로나 맞고 진짜 박살 날 뻔했던 회사가 이제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향후 성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올해 리오프닝 주들이 강세는 강세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도 웬만한 성장주나 시장보다도 앞서거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이브 네이션 이런 기업은 34% 올라있네요. 시장보다 거의 1.5배, 2배 이상 잘 나가는 상황이네요. 카니발도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20% 시장보다 잘 나가고, 우버 빼고는 다 초록불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들이 특히 올해 좋은 것 같고요. 그죠? 금융주들도 조용히 야금야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덜 오른 쪽이 이제 비자 마스터. 아무래도 비자 마스터가 제일 무거운 주식이니까 여행 가고 이런 게 좀 풀려야 뒤따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리오프닝 주식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에 리오프닝 주는 일부 좀 담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